일단 오늘은 도색할 건데요. 당연히 한 번씩 이게 사포로 한번 이렇게 샌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포 저 같은 경우는 뭐 180방에서 뭐 300방 정도 그 사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비닐로 커버링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페인트가 밖으로 튀면 안 되니까요. 그게 떨어지기도 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버링 작업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버링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면은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미리 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나와요. 이런데도 다 이렇게 미리 작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커버링 작업을 다 해주셔야지 작업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게 좀 넓게 해주셔야지 신경이 안 쓰여요. 이게 하다 보면은 어디서가 모르게 막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페인트도 중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페인트가 유성이 발려있을 수도 있고 수성이 발려있을 수도 있는데, 유성에 수성을 발라도 되고 수성에 유성을 발라도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유성 중에서도 좀 약간 센 유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유성 성질이 좀 틀리거든요, 다. 예를 들어서 약한 유성에 발려있는 상태에서 센 유성을 발랐다. 그러면 다 일어나 버려요. 근데 센 유성이 발려있는 상태에서 약한 유성을 발랐을 때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다,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수성 바르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 발라진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수성 바르시면 돼요. 수성은 어디에나 다 바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보통 붓을 많이 쓰시는데, 붓을 쓰는 것보다 이 롤러가 좋습니다. 롤러가 좋은 이유는, 붓은 붓이라면은 붓 자국이 남아요. 근데 롤러는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 대신에 롤러는 붓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정도 안 돼요. 최소 작업은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뭉치지 않을 정도만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커버링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좀 부담이 없어요. 안 굴면 막 이게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거 떨어지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커버링 작업하면은 내 몸에 떨어진 거 말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농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성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많이 타면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페인트 10에 물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 1도 좀 많아요. 한 물 0.5 정도 배직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롤러의 단점이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들이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은 어차피 붓칠을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작은 붓으로 또 미세한 부분까지 다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또 팁인데요. 제가 방금 초보를 바르는데 이 안에서 약간 녹 같은 게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게 녹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솔직히 뭐 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 철마다 틀리고 그 환경마다 좀 틀려요.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몰라도 약간의 그 한번 칠했을 때 녹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거나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제소. 이게 프라이머라기도 하기도 하고 제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페인트와 도장면에 잘 붙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제소를 칠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녹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제소나 프라이머를 한번 미리 작업을 한 다음에 칠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유리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끼웠는데요. 이거 유리를 잘 가다를 따가지고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 손잡이도 필요합니다. 물론 없이도 되긴 한데 이왕이면은 사셔서 하시는 거 좋고요. 이제 실리콘 조금 이따 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실리콘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고요. 여기서만 잘 해주시면은 업자랑 똑같은 작업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유리를 다 끼우는데, 일단 여기 있는 사이즈는 너무 진짜 1mm의 오차 간격도 없이 잘 맞아서 굳이 뭐 후작업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살짝씩 한 1, 2mm씩 비어있거든요. 유리는 원래 1, 2mm씩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절대 딱 맞게 제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1, 2mm씩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는 그냥 놓으면 이게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걸로 미리 아래 위쪽 이렇게 선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쏠 텐데 실리콘은 보통 반투명을 많이 써요. 이게 하얀색이라서 하얀색 칠하면 안 이쁩니다. 보통 반투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실리콘은 보시는 것 같이 곰팡이 방지용을 써야지만이 좀 더 내구성도 좋고 곰팡이가 진짜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실리콘보다는 한 2,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렇지만 2,000원 써야죠. 좀 밑에 잘라주는데 이런 데는 보통 얇게 쏘는 것보다 살짝 너무 두껍게 다니고 어느 정도 좀 두껍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요 정도 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 실리콘 예전에는 정말 기술이 있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장비만 있으면 실리콘 이쁘게 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실리콘 헤라라고 팔아요.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고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는데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여기 이 사이즈로 비벼주면 됩니다.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쉬워요. 그냥 실리콘 쏠 때 자, 여기서부터 쏩니다. 물론 저는 이 실리콘 작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리콘 뭐 당연히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이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감안해주고 보세요. 이렇게 조금 두툼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쏠 때는 항상 이 실리콘이 나와요. 이걸 한번 눌러주면 안 나오거든요. 화장지는 항상 필수입니다. 실리콘은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쪽 많이 비었으니까 좀 많이 싸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거의 70%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 헤라질 할 건데요. 이 헤라를 끝까지 딱 눌러주세요.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헤라 똥이 나오면은 다시 닦아주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작업은 너무 잘 됐고요. 여기 실리콘도 너무 잘 싸졌고요. 일단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거 제가 총 비용이 유리까지 다 포함해서 유리가 지금 8mm 강화로 했거든요. 이거 다 해가지고 한 83,000원 밖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작업자가 보기에는 100%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실리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인테리어 부분에서 또 좋은 정보 드렸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